지난해 글로벌 증시의 성적을 확실히 밑돌았던 국내 증시가 어제는 지난주 금요일은 간만에 주요국들의 증시를 확실하게 뛰어넘는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돌아온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 덕분에 K증시 이날장에서는 기지개를 펴냈는데요. 코스피는 1.7%대 그리고 코스닥은 3% 가까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700선을 한 번에 회복을 해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증시가 부진했던 가운데 국내 증시가 홀로 상승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고요. 덕분에 이날장에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합쳐서 1조 원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는 계엄 사태인 12월 3일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여기에는 AI와 관련된 CES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되면서 여러 종목 안에서 상한가가 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양자 컴퓨팅 관련 안에서 여러 종목들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연일 해당 섹터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의 종목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나란히 반도체에 투톱을 담아가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날장에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긴 했지만 삼성전자 또한 순매수 종목 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반도체 대장주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장의 증시 흐름을 전반적인 섹터 흐름으로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CES의 주인공들 그리고 그 외에 오랜만에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반가운 이름들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CES 주인공으로는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양자 컴퓨팅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날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건 물론 CES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 전날장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던 흐름도 강하게 작용이 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강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컨센 1분기가 3% 상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련주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봇 쪽에서도 연일 시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품었다라는 이슈로 국내에서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장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10% 넘게 오름폭을 보였고요. SP 시스템스도 22% 급등 흐름, 또 여기에 CES 모멘텀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지켜봐야 될 섹터로 증권가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사실 이날장에서는 가장 큰 주인공이 되겠죠. 해당 섹터 안에서 무려 4종목이나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CES에서 원래 없었던 양자 컴퓨팅 부분이 신설됐다라는 소식 덕분에 지속적인 연속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 전날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했던 것도 이날장에서는 국내 관련주에게는 힘이 돼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날 시스크 40%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 안에서 관련주를 더 확산시켜 나가면서 그동안 시세를 받지 못했던 아이원 플러스나 아톰 같은 경우 이날장에서 바로 상한가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CES 외에 여러 업종들도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해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태양광 또한 미국 쪽의 호재를 그대로 받아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날장에서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오자 국내에서도 OCI 홀딩스나 하나솔루션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테슬라가 4분기 ESS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소식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23년도 대비해서도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날장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대형주들 위주로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IRA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호재 소식이 전해졌고 또 여기에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되자 오히려 국내 쪽에 2차 전지 기술이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덕분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이날 장에서 강하게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죠. 중국의 제조업 PMI가 50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경기가 아직도 부진하다라는 건데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중국에서 되려 더 강한 부양책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이날장에서 주목을 했고요. 여러 가지 섹터를 나눠서 중국 소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항공이나 카지노, 화장품 관련주들 이날장에서 시세 변동성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과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나눠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마녀공장 이슈 있습니다. 마녀공장이 K&N 파트너스에게 인수가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작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은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9억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마녀공장에 대한 기업 가치는 3,700억 원입니다. 다만 이번에 한 사모펀드가 마녀공장의 지분을 51% 인수를 해내면서 1,900억 원의 매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5개국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안정적으로 글로벌화에 성공한 기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K-뷰티 브랜드와 관련된 M&A가 속출하고 있는데 올해 첫 번째 주인공으로 마녀공장이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안착한 만큼 오늘 해당 이슈 장 출발 이후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두 번째로는 드론 관련해서 에이럭스도 이날장에서 시간 외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드론 경쟁이 지속적으로 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 지난주에 같이 점검해본 바 있었는데 그에 대한 수혜 종목으로 에이럭스를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상당한 강자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방산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에이럭스 를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날장에서의 상한가의 변동성 오늘 장중에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된 두 가지 일정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CES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는 8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가 모두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4분기에 대한 매출 예상으로는 7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조 원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정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줄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들의 목표가는 지난 11월 대비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가격이 20%나 하락으로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경우 올해 전반적인 코스피 상장사들의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또 유입되는 게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악순환으로 꼬리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8일에 발표되는 실적 중요하게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열리는 CES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이슈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로 160개국이 참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현재 시장에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건 바로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이 되겠는데 8년 만에 참여하는 기조 연설이니만큼 또 국내 기업 총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샷이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CS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AI나 로보틱스, 또 스마트홈이나 ESG 등 다양한 신사업과 관련된 기술 분야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들과 주요 일정들도 간략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자면 드론이나 양자, 그리고 우주나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주들의 시세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폭스콘의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AI 서버의 수요가 높다라는 이유
이후로 15%의 매출 증가가 기록이 되면서 역대 최고 매출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나 애플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폭스콘이니만큼 빅테크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투자 호조에 대한 하나의 실적 이슈가 될 것 같고 해당 부분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먼저 반영이 되는 만큼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미국은 또 휴장까지 같이 겹쳐 있습니다. 주요 경제 일정들과 또 CES의 이벤트,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까지 발표가 되는 만큼 여러 가지 변동성에 빠르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주요 이슈들 저희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뉴욕 증시도 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잘 다지려면 지난주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봐야겠죠. 금요일장입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3대 주요 지수 모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특히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1% 이상의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금요일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일단 산타랠리 기대감은 확 아쉽게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이제 산타랠리 기간은 지나갔고요. 1월 효과, 아무런 이유 없이 1월엔 오른다라는 1월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주요 지수가 저렇게 마감한 가운데 이슈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가 됐는데요. 일단 S&P 500 기업 중 106곳에서 EPS,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던스, 이 발표한 곳 중 67%가 부정적으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5년 평균이 57%, 10년 평균이 62%인데 그것보다 많은 기업의 비중들이 부정적으로 발표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어닝 시즌 침착한 톤으로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IT, 산업, 재량 소비재 기업들의 전망치가 대체적으로 부진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섹터들에 대한 눈높이 조금은 개인적으로 낮춰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4분기 EPS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 S&P 500 지수 계속해서 잘 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도 살짝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EPS,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이 S&P 500 지수도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펀더멘털의 문제인 건데요. 하지만 UBS는 연말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9%의 순익 성장에 기대 6,6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다. 금요일장 종가 기준 12.5%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변수가 있다면 트럼프의 무역 정책, 또 의회 내 예산안 다툼, 인플레이션, 또 AI 전망이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히트맵을 통해서 금요일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빛났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S&P 500 기업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요. AI와 관련이 있다면 더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일단 AI 대장주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엔비디아 4% 이상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더불어서 반도체주 대체적으로 훈풍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크게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던 마이크로소프트도 1% 이상 오른 가운데 AI 서비스 쪽으로 이제는 눈길이 더 가고 있죠.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도 쨍한 초록색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도 8%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연간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소식 바로 다음 날 급반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소식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M7 중 유일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0.2% 내림세를 보였죠. 중국에서의 고전이 계속해서 애플의 주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목요일장에서도 중국 내 할인 행사 이슈로 인해서 하락한 바 있는데 하락세 이어갔죠. 지난 11월 중국 내 해외 스마트폰 판매가 47.4%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일단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제조사 중 한 곳인 호나이, 그러니까 폭스콘이 AI 덕에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폰 매출 AI 덕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면서 낙폭 0.2%에 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
2025 회계년도 기준 AI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반기 안에 800억 달러가 다 투자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텐데 이 부분 주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앞으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 4.45% 강세를 보였죠. 맞춤형 칩셋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주문형 반도체 부서 신설했다라는 소식이 이미 전해진 바 있었고 이에 따라 HBM도 다변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와 있는데 HBM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 앞으로 그 지위에 대해서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를 올해의 토픽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테슬라 8%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웨드부시는 로보택시나 AI 기술 등 다른 그런 강점에 기대어서 강세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JP모건은 연간 인도량 감소에 주목하면서 약세 의견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의 엇갈려 있는 시각,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같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가 4분기 실적을 정말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또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AI 관련주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 외에 다른 AI 관련주 다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TSMC도 3.5%가량 강세를 보였고요. 서버로 유명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무려 11%에 가까운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보안도 AI와 관련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36% 강세를 금요일장에서 보였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 가운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에너지 원자력 관련주가 되겠는데 각각 4%대 그리고 8%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 AI 관련된 훈풍들이 오늘 국내 증시로도 고스란히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러브콜도 넘쳐나고 있는 버핏의 종목들이다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버핏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월가에서도 바이, 매수를 외치고 있거나 또는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아서 추가 상승 여력이 많다라고 외치고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요. 리버티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점을 두고 있는 통신 회사가 되겠습니다. 매수 추천 의견은 월가에서 50%로 엄청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까지의 상승 여력 무려 57.8%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동안 워낙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선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틀랜타 브레이브스 홀딩스 야구 체인이 되겠습니다. 41.6%의 추가 상승 여력과 함께 무려 75%의 매수 추천 의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홀딩스도 브라질, 멕시코 등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은행이 되겠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30% 이상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올해 추가적으로 36.4%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으니까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버핏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던 종목이 되겠죠. 지난해에 17%가량 하락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23.1%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 나와 있는데 과연 버핏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한 선택이 맞았을지도 같이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워런 버핏의 종목들이다 하면 이슈를 끌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일정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번 주는 고용 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제조업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왔다면 이번 주에는 서비스업 PMI,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12월 서비스업 PMI 현지 시간 6일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요. 리사쿡 연준 이사의 연설도 이날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용 빅위크답게 바로 다음 날 주요 보고서 중 하나인 미 노동부의 11월 9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나옵니다. 다만 11월
한 템포 느린 보고서라는 점에 조금 시장이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날 서비스업 PMI, ISM에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연준 이사에 이어서 토마스 바킬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이날부터 또 2025 CES가 지금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많은 AI 관련주 또 기술 관련된 섹터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8일 수요일에는 12월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의사록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의사록을 통해 연준 의원들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그 포인트를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연준 이사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3명의 연은 총재와 함께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그러니까 4명의 위원들이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날 지미 카터 애도의 날로 시장은 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날 이 발언들은 금요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미국 노동부의 12월 고용 보고서 이날 또 함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 중에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죠. 이렇게 뉴욕 증시 이번 주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고용과 FOMC 의사록 이 두 가지 양대 축에 주목을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